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빗물 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서울특별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마을 단위의 공모 사업인데요. 하지만 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 감독도 부실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7일 열린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면 아니면 서울시 조례가 돼 있지 않는다면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 특수한 업무를 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는 일반 근로자의 어떤 기준 수준으로 맞춰서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소방서의 열악한 식사 환경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좀 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영양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영양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혹시? 지금 영양사는 없습니다. 개인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소방공무원 자체들이 또 좀 어떤 복지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관련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급식 지원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8월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침수 피해는 골든타임을 놓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신월 빗물 저류 배수 터널을 현장 방문해 수문 개방 작동 시험 및 지하 45m의 고지 유도 터널 공사장을 점검하는 한편 애초 서울시의 발표와 달리 수방 대비 인원 적기 배치 실시 등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의 호우 대비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00억 정도를 들어가면서 그러한 생각을 안 해봤는 원격 조종 장치가 할 수도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 계획 자체에서는 있긴 하지만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환기구가 한 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터널 내 쌓여있는 오물 등 하수 슬러지가 부패하여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구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환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지점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 유독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을 하는데 저 길이가 지금 4.7km면 저 카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고지수직구 1개소, 저지수직구 2개소, 유도터널 1.1km, 직경 10m, 저류 배수터널 3.6km의 지하 대심도 저류 배수 시설로 2019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특별조사 불시 점검 시 적발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정기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 설치 점검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8일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소방행정타운을 현장 방문해 종합훈련타워의 각종 훈련시설 현황,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생활관, 실습실 및 강의실 등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건물 옥상의 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창문하고 이 배수 이 바닥 간격하고 높이 봤을 때는 제가 보니까 3cm가 안 돼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소방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타운 이전을 두고 일각에서 현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재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00% 본부가 나가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본부가 출동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됐을 때 이제 현장 대응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셔서 깊이 있게 이걸 검토를 해야 되겠다. 소방행정타운은 변화된 서울의 재난 여건에 대응하고자 소방재난본부가 총 2,805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2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한때 제외되었던 월드컵대교 남단의 램프 D 설치를 복원하였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5일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공사 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 사항을 지적하고 최초 설계가 부실하여 착공 이후 재설계 과정에서 애초 계획된 남단 램프 D가 삭제된 점을 들며 준공기한 준수와 삭제된 남산 램프 D에 대한 보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북으로 진입을 이렇게 기대하게 해놓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변경을 합니다. 도로 공동탐사 현장 방문에서는 일부 도로의 공동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한편 공동탐사를 도로에서 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작은 그 동공이 커져가지고 다행히 그 사정거리 1.5m 이내로 커지면서 발견되면은 우리 희망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지하 2m에서 동공이 어마어마한 동공이 말 그대로 아까 싱크홀에서 보는 그러한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가정을 할 수 없잖아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공동탐사 시행 후 즉시 탐사 내용을 분석,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속히 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전문 분석 요원 부족으로 불과 1일 약 4km 정도만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어 도로 함몰 안전관리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전문 분석 요원을 조속히 충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 아십니까? 현재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의 하천변을 따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건데요. 방음 효과는 물론 연간 83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만 6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곳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